여러분, 정말 역사적인 사건을 아십니까? 뉴스 보셨나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드디어 1,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단일 기업이 시총 1,000조를 찍은 건 처음입니다. 코스피 지수요. 5,300선을 가뿐히 넘었습니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초황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1,000조라는 화려한 뉴스 헤드라인을 보면서 퇴근길에 들른 마트에서 사과 세 알에 15,000원 하는 가격표를 보고 다시 내려놓지는 않으셨나요? 점심시간에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먹을 게 없어서 편의점 도시락으로 향하진 않으셨나요? 기업은 돈을 저렇게 많이 번다는데 나라 경제 성장률은 2.1%로 올랐다는데 왜 내 통장 잔고는 작년보다 더 처참한 걸까? 오늘 이 영상은 바로 이 지독한 괴리감에서 시작합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겉으로는 화려하게 불타오르고 있지만 그 속살은 왜 차갑게 식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K자형 양극화라는 파도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남기 위해 당장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잡아야 할지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경제 뉴스를 보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단어는 K자형 양극화입니다. 2026년 한국 경제를 정의하는 단 하나의 단어죠. 자,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동탄이나 평택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있는 그곳의 점심시간은 활기가 넘칩니다. HBM사 반도체 대박으로 수천만 원의 성과급을 받은 엔지니어들이 3만 원짜리 스테이크를 먹고 퇴근길에 수입차 매장에 들릅니다. 이게 K자의 윗부분입니다. 반도체 수출액이 작년보다 2배 넘게 뛰었으니 이쪽 세상은 그야말로 축제죠. 그런데 여기서 차로 딱 30분만 벗어나서 구도심의 전통시장이나 대학가 상권을 가보세요. 10년 넘게 자리를 지키던 백반집 사장님은 오늘 아침에도 폐업을 고민합니다. 왜일까요? 손님이 줄어든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비용입니다. 가스비 오르고 전기료 오르고 식재료비는 천정부지로 솟았는데 밥값을 1,000원만 올려도 손님이 뚝 끊깁니다. 이게 바로 성장의 배신입니다. 2.1%라는 성장률 수치는 반도체가 혼자 멱살 잡고 끌고 올라간 숫자입니다. 반도체를 뺀 나머지 내수 경기는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이나 다름없습니다. 2026년에 우리 경제는 거대한 거인이 한쪽 다리만 비정상적으로 근육질이 되고 다른 쪽 다리는 근육이 다 빠져버려 제대로 걷지 못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낙수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죠? 대기업이 잘 되면 아래로 돈이 흘러내린다는 이론요. 2026년 대한민국에서 이 이론은 완전히 사망했습니다. 이제 돈은 흐르지 않고 특정 고지대에만 고여 있습니다. 그럼 왜 돈이 안 흐를까요? 그 범인은 바로 환율과 관세입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60원을 넘어 1,500원을 넘보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들에겐 좋을까요? 네, 달러로 돈을 버니 장부상 이익은 엄청나겠죠. 하지만 우리 같은 서민들에겐 재앙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먹는 빵에 들어가는 밀가루, 식용유, 설탕, 그리고 공장을 돌리는 에너지, 주유소의 기름. 이 모든 걸 우리는 달러로 사옵니다. 환율이 1,100원일 때랑 1,460원일 때 수입 원가가 얼마나 차이 나겠습니까? 여기에 미국이 25%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수출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요동치면서 모든 물건의 기초 비용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2026년 초 서울의 한 치킨집 사장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생닭 가격은 둘째치고 튀김용 식용유와 수입산 소스 재료값이 환율 때문에 1년 전보다 40%가 올랐답니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의 임대료까지 생각하면 치킨 한 마리에 3만 원을 받아도 남는 게 없다고 하소연하십니다. 그런데 소비자는 어떤가요? 3만 원짜리 치킨은 너무 비싸서 못 먹습니다. 결국 사장님은 적자를 보고 팔거나 가게 문을 닫아야 합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환율 덕분에
환차익까지 보며 시총 1000조를 찍습니다. 이 환율의 역설이 수출 대기업과 일반 서민의 삶을 극단적으로 갈라놓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부유해지는 속도보다 내 주머니가 가벼워지는 속도가 더 빠르다면 그 성장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금리입니다. 물가가 안 잡히니 한국은행도 금리를 쉽게 못 내립니다. 미국과의 금리 차이 때문에 환율 방어를 하려면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할 판이죠. 자, 여기서 3년 전, 4년 전 영끌해서 집을 사신 분들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 3%대 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분들, 지금 갱신 주기가 오면서 67%대 금리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계산해보죠. 5억 원을 빌렸다고 칩시다. 금리가 3%일 때는 한 달 이자가 125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6%가 되면요? 한 달에 이자만 250만 원입니다. 월급 400만 원 받는 직장인이 이자 내고 세금 떼고 나면 생활비로 쓸 돈이 100만 원도 안 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1000조를 돌파했다는 뉴스가 귀에 들어올까요? 오히려 분노만 치밀 뿐입니다. 내 삶은 무너지는데 지표만 좋다고 떠드니까요. 2.1%의 경제 성장률은 이런 부채의 고통을 전혀 반영하지 못합니다. 2026년의 대한민국은 자산의 양극화를 넘어 생존의 양극화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고금리를 버틸 체력이 있는 자산가들은 높은 예금 이자와 주식 배당으로 자산을 불리지만 빚으로 자산을 쌓은 서민들은 이자 갚느라 소비를 줄이고 소비가 줄어드니 내수 경기는 더 침체되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너무 암울한 이야기만 했나요? 하지만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대책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K자 경제에서 여러분이 아랫선으로 밀려나지 않기 위해, 아니, 아랫선에 있더라도 다시 위로 올라가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생존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 자산에 환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원화만 믿지 마세요. 환율 1460원 시대에 원화만 들고 있는 건 앉아서 자산이 깎이는 걸 구경하는 것과 같습니다. 큰 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매달 조금씩이라도 달러로 바꾼 뒤 미국 우량주나 배당형 ETF에 투자하세요. 2026년의 재테크는 얼마를 버느냐 보다 어떤 통화로 가지고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내 지출은 원화물가 상승로 나가지만 내 자산은 달러가치 상승로 불어나는 구조를 만드셔야 합니다. 둘째, 수출의 성과를 내 것으로 만드세요. 삼성전자가 1000조를 벌 때 배 아파만 하지 마시고 그 기업의 주인이 되세요. 주식은 위험하다고요. 지금 같은 양극화 시대에는 주식을 안 하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삼성전자가 너무 비싸다면 그 밑단에서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에 관심을 가지세요. 대기업이 벌어들이는 그 막대한 부의 파편이라도 내 계좌로 흘러 들어오게끔 빨대를 꽂아야 합니다. 셋째, 현금 흐름의 철저한 방어입니다. 지금은 공격적인 투자보다 방어적인 자산 관리가 우선입니다. 불필요한 할부 결제, 고금리 카드론부터 당장 정리하세요. 2026년은 버티는 자가 이기는 해입니다. 내수 경기가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올 때까지 견딜 수 있는 현금 보유력을 키워야 합니다. 실제 사례 하나 더 드릴까요? 제 주변의 한 영리한 투자자는 작년에 가전제품을 바꾸려던 돈을 아껴서 삼성전자 우선주와 배당형 ETF에 넣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배당금으로 매달 통신비와 공과금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내 지출을 기업의 이익으로 상쇄시키는 전략. 이게 바로 2026년식 생존 재테크입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성전자 1000조 시대, 분명 자랑스러운 국가적 경사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숫자에 눈이 멀어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이 무너지는 것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경제 지표는 국가의 성적표일 뿐, 여러분 삶의 성적표는 아닙니다. 2.1%의 성장률이라는 평균의 함정에 속지 마시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냉혹한 양극화의 흐름을 냉정하게 읽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원칙, 달러, 자산 확보, 수출주 편입, 현금 흐름 방어,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은 2026년의 거센 풍랑을 이겨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지갑이 삼성전자 시총만큼은 아니더라도 어제보다 오늘 더 단단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은 지금의 고물가 시대를 어떻게 이겨내고 계시는지 댓글로 여러분만의 노하우를 공유해 주세요. 제가 직접 읽고 응원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경제 파트너, 알기 쉬운 경제학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